네, 안녕하십니까. 백수의 건강을 부탁해 50에서 70 건강검진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의정부의지대학교 가정학과 허연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고령층에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검진의 개념을 조금 보시면 정기 건강검진은 외견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2차 예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질병 예방을 조금 보시면 1차 예방은 발병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병의 원인이나 유발 요인을 조절함으로써 발병 자체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그다음에 예방 조정들을 들 수 있겠고, 2차 예방은 조기 진단으로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들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로는 건강검진이나 정기적인 혈압 측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예방은 치료 및 재활들을 들 수 있겠는데,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에게서 질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정상 생활로 복귀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항암요법이라든지 뇌졸중 재활 치료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검진의 원칙을 조금 보시면 모든 질환에 대해서 국가 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 검진을 하려면 국가의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한 질환이어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선별 검사 방법이나 검사 주기가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명확한 것이 국가 검진에 포함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검진 방법이 조금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검진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게 되겠고, 또한 시설 같은 거나 이런 것 장비 같은 것이 갖추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국가 검진에 포함되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또한 검진으로 인해서 이득이 손해보다 클 때 그것이 국가 검진에 들게 되겠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 당연히 국가 검진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노인 건강 검진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 노인의 건강 검진에 있어서는 만성질환 검진이라든지 암 검진, 그다음에 노인 기능 평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암 검진을 조금 보시면, 우리나라 암 검진 같은 경우에는 위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2년마다 위의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겠고, 위의 내시경의 소견에 따라서 매년 권고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짧게 권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간암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40세 이상에서 6개월마다 초음파 및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위험군의 기준으로는 간 경병증이 있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의 양성이거나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양성인 경우, 그다음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가 고위험군이 해당되겠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에 있어서 매년 분별 자멸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고, 이 분별 자멸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되겠고, 1차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의 여성에 있어서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있어서 2년마다 시행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폐암 같은 경우에도
고위험군에 한해서 54세부터 74세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저설령 흉부 CT 검사를 2년마다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서는 그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30가년 이상의 흡연자가 고위험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정과 함께 그 금연 상담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갑상선 암 검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암 검진을 할 경우에는 검진군과 비검진군의 그 1cm 미만의 종양 발견 상대 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검진군에서 확실히 1.7배 정도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군과 비검진군의 종양 평균의 크기에 있어서는 크게 유의하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검진군과 비검진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권고란을 보시면 무증상인 성인에게 있어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에 대한 이득과 위해 균형을 평가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직 권고 수준은 매우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진에 대한 잠재적 이득과 위해를 조금 보시면, 잠재적인 이득을 보시면 갑상선 검사는 촉진에 비해서 갑상선암의 조기 발견에 더 유리하므로 질병의 중등도 및 치료의 강도 등을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갑상선암 검진으로 인해서 과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암 수술로 하는 경우 드물게는 목소리를 변하게 한다던가 부갑상선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갑상선의 수술 범위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을 영구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득과 손해를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을 보시면 무증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목에 만져지는 혹은 등의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초음파를 포함한 적절한 검사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해당돼 있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서 결절이 발견된 후에는 그 갑상선 검진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권고를 하는 것을 아직 매우 낮게 보고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검진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만성질환 검진의 공통사항을 보시면 일단 신장, 체중, 허리 둘레를 측정함으로써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서 그 비만과 복부 비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 그다음에 공복 혈당을 측정해서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만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요단백이라든지 크레아틴 수치를 통해서 그 신장 기능, 그다음에 혈색소를 통해서 빈혈, 그다음에 간 수치를 통해서 간 질환이라든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서 폐 결핵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이대에 따라서 그 조금 달라지는 항목이 있겠는데요.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24세, 여자는 40세 이상에 있어서 4년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게 되겠고, 40세에서 비형 간염 항체,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는 54세, 66세에서 골밀도 검사, 그다음에 66세 이상성부터 2년마다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하게 되겠고, 20세, 30세, 40세 등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 그다음에 40세, 50세, 60세 에서 생활습관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66세와 70세, 80세에서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에 대한 검진의 그 권고 수준을 보시면 성인에게 있어서 그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미국 가이드라인에 통해서 보면은 권고 수준 A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인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있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보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높게 되면 그 간격을 좁게 하고 거의 동반되는 만성 질환도 같이 검사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권고 수준 B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인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고, 특히 비만하거나 임신성 당뇨가 있었을 경우에는 매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그 국가검진에는 공복 혈당은 들어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셔서 당화혈색소라든지 다른 검사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그 성인에게 있어서 콜레스테롤 검사 또한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35세, 그다음에 그 남자 20세부터 35세 사이에서는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커지는 경우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이건 미국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에게 있어서도 콜레스테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에게 있어서는 비만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랑 서양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체질량 지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25 이상은 비만에 해당되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체중 감량과 같이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상완과 발목의 수축기 혈압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증 수치, 그다음에 칼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는 아직 그 권고 수준이 불충분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관상동맥 칼슘 스코어링 검사를 보시면 심내혈관 질환을 잘 예측은 하지만 위험 요소를 관리하거나 결과를 개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진으로서는 유용하지는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54세와 66세 여성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미국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그 여자 65세 이상에게 있어서는 그 골다공증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 65세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65세 이상만큼 그 골절의 위험도가 증가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골다공증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골다공증 검진은 그 근거 수준이 불충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우울증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을 적절하게 위해서는 검진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하거나 이런 임신 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살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권고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치매 약물 치료가 전반적으로 인지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거 수준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조금 좋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치매 약물로는 그 인지기능을 확실히 개선시킨다는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검진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평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평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들이 질병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평가로는 신체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 그다음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같은 정서 기능, 그다음에 그 사회 환경 평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겠고, 신체 기능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수행 평가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수행 평가는 균형 감각, 근력, 그다음에 보행 등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흔히 하는 전신 근력의 마커를 조금 보시면 이런 악력을 측정하는 것이 있겠는데, 팔이 신체에 닿지 않도록 한 15도 정도로 떨어져 있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린 상태에서 양력을 쥐고 있게 해서 그 바늘이 가리킨 눈곱을 읽는데, 양쪽 팔을 각각 2회씩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없는 경우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팔이나 손, 엄지손가락이 없는 경우나 손에 마비가 있거나 손이나 손목에 기부스를 했다든가 아니면 손이나 손목 전체를 덮는 붕대를 했거나 그다음에 엄지 외에 다른 손가락이 없거나 부러진 경우를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고, 아시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자는 26 킬로그램, 그다음에 여자는 18 킬로그램 미만일 때 악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우리가 검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일어나 3m를 걷고 다시 돌아와서 앉는 데까지 걷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리의 근력, 그다음에 보행 속도, 균형 감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0초 미만으로 했는지 10초 이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겠고, 10초 이상으로 했을 때 비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그 환자분의 노년층의 그 기능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의 그 노년기의 그 건강 검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립선 검사는 몇 살부터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전립선 검사에 대해서도 아직 검진에 대한 그 증거 수준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전립선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력이라든지 증상 이런 걸 따라서 조금 봐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선택 검사 항목이 뭐가 좋은지 항상 어려워요. 30대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30대는 솔직히 국가검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암검진으로는 자궁경부암밖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서도 그 고지혈증,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신체 활력 증후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런 것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그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하고, 본인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검진 외의 것은 본인의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그 주치의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력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물어보게 되는데, 최근에는 뭐 폐렴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폐렴균 같은 경우에서도 65세 이상에게 있어서 무료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지만, 그 외에도 본인의 개인 질병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는 새로 나온 접종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조금 그 예방 접종도 잘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관해서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노년기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 검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또 검진을 하시는 게 좋고, 많이 이거에 대해서 설문이 많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우울증과 치매와 조금 같이 뭔가 혼돈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조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우울증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많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말이 없으시고 치매는 말이 많아지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감별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과 치매가 쪼끔 같이 혼돈되건 그러니까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쪼끔 뭐 감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년기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조기에 개입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치료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쪼끔 미리 선별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뭐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에 의한 것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유발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진으로서 많이 하는 게 칼슘 스코어링 검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잘 예측은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뭐 심장 질환의 과거력이 있거나 뭐 이에 대해서는 쪼끔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검사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쪼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쪼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 확인을 그러니까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검진보다는 진료를 통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검진에서 30대 남성이 추가하면 좋을 검진을 추천해 주세요? 기본 검진 기본 검진이라는 건 국가 검진을 말씀하시는 거면, 국가 검진은 기본적으로 다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꼭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위하고 대장 내시경 암 검진으로서는 위하고 대장 분별 검사를 꼭 하셔야 하는 거고, 분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의 위험 인자일 경우에는 간암에 대해서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를 6 개월마다 하고, 그다음에 흡연자이신 경우에 현재 흡연자이시거나 이전에 흡연이 15년 이하인 경우에는 폐암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본인의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확인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을 따라서 좀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검진에서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게 좋을 좋 좋겠습니다. 그다음 병원별로 병원 검진의 신뢰도가 다를 수 있나요?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름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쪼끔 혹시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병원에서 국가에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이긴 한데 내시경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일단 국가 검진에서는 40 대부터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위암의 병력이 있다든가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가
뭐 증상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것보다 일찍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국가 검진에서는 40 대에서부터 하라고 되어 있고, 국가 검진이 그렇게 정한 거는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에서부터 하는 거고, 그 주기 또한 그 암의 그 크기가 변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해 주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데이터인 거고, 본인의 병력이라든지 가족력, 그다음에 본인의 특성,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거와 좀 다르게도 진행하려면 그 주치의와 상의한 후에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검진 같은 경우에는 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나온 데이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상, 그다음에 본인의 병력, 그다음에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을 추가적으로 더 일찍 진행한다든가 그러시는 것도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해도 된다라고 선택사항으로 있었지만, 최근에는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상이 있으면 다시 위 내시경을 하느라고 되어 있고, 그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 상태이고, 그 위 내시경으로만 40대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뭐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화생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이 조금 짧아지실 수 있고, 이형성증일 경우에는 그 간격이 더 짧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강경병증이라든지 비형간염 양성인 경우, 그다음에 시형간염 항체가 양성인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하게 되는데, 간암 같은 경우에는 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반해서 술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진을 할 때 문진도 같이 동반해서 하게 되는데, 문진에서 꼭 그 술과 담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셔서 본인의 고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는 목적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도 개선하는 데 좋은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중 암을 앓는 사람이 많아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려 합니다. 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특별히 꼭 받아야 할 검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받으면 피폭 걱정도 있는데 추천할 빈도가 있을까요? 암이 그 가족이 어느 정도까지의 가족인지를 조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이란 그 암에 대한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다음에 형제, 자매, 그 정도까지인 거고요. 뭐 이모, 삼촌 이쪽은 조금 뭐 유방암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그건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꼭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시니까요. 그 가족력이 있는 암이 있는 거고, 그런 암이면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하는 거고, 그런 암이 있으시면 그 피폭량, 그 방사선 양에 상관없이 자주 하셔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다양한 그냥 나이에 의해서 그 젊은 연령에 생기지 않고 나이 드셔서 생기는 암이면 가족력보다는 나이에 의한 암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가족력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의 위험 인자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나이거든요. 그래서
암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고령일 때 든 암보다는 저 나이가 젊었을 때 친척분들 중에서 많이 걸렸다 그랬으면은 그거는 조금 가족력이 있는 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는 하셔야 하는 건데, 암 종류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 거고, 방사선에 대한 그런 가족력이 있는 암이면 방사선에 대한 노출보다는 암을 조기 검진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정신건강에 미치는 검사는 국가검진에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우울증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HQ-9으로 우리나라는 선별 검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울증에 대한 위험도가 없다, 그다음에 아주 낮다, 그다음 중간 정도, 고위험군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진료를 보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는 당연히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최근 병원에 스트레스 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리를 하라 이 정도 권고 수준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별 검사도 그거에 대해서 추후 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건강검진에서 시력 문제와 관련된 검사가 어떤 게 있나요? 시력 저하가 눈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력 검사는 일단 국가검진에서 시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안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했는데 건강검진은 어디까지나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외견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해당 질환에 대해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겁니다. 증상이 있으시면 안과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소화가 예전부터 좀 잘 안 되어서 각종 검사를 받아봤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1-2년 정도 위장 운동 조절제 같은 약들을 먹었습니다. 근데 약을 안 먹거나 앉아서 공부하는 날은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혹시 약에 위가 길들여져서 위 연동 운동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나요? 어 계속 앉아 있을 경우에는 장 운동이 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일단 많이 걸어 보라고 많이 권고하고 있듯이, 계속 앉아 있을 경우에는 소화가 당연히 누구나 안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 스스로도 가끔 계속 앉아 있지 말고 가끔씩 움직이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조금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고, 너무 심하다 싶으면 약물 치료를 받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받을 때 받는 검사나 뇌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을까요? 혹시 조기 치매나 뇌종증을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지금 나이가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항목 고령일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설문조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주변인들이 느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뇌졸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증상이 이런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마비가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생기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검진에서 요추 CT나 목, 복부 이런 데만
보는데 무릎이나 다리, 팔 같은 세부 항목도 있나요? 이거는 국가검진에는 솔직히 CT, 요추 CT 이런 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세부 항목으로 보는 거는 솔직히 어떤 종합검진에서도 저도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건 보통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쪽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 70대 남성인데 건강검진 시 선택 사항 중 한 가지만 선택할 때 경동맥 초음파, 하복부 전립선 초음파, 동맥 경화도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는 70대 남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분의 그 약물 복용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립선 쪽에 증상이 있으시면 전립선 초음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그 성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4세이신데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짠 거를 너무 좋아하세요. 식습관을 바꾸기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잘 고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다른 분보다 혈압의 그 기준 목표 혈압이 조금 더 낮게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혈압 조절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줄이셔야 하는 거고, 자주 교육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교육받게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그 교육 자료 같은 게 많이 유포되어 있거든요. 그 의사협회라든지 고혈압학회 이런 데서도 많이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었을 때는 혈압 같은 경우에도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드셔라. 그다음에 젓갈이나 이런 음식은 좀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자주 교육을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요리하실 때 그런 걸 조금 빼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동맥경화신데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식이요법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예 탄수화물 자체를 끊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추천하는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가 각자가 하는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식이요법이든지 특히 고령이신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드셔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각자가 맞게끔 새끼를 규칙적으로 알맞게 드셔야 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다 적절하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나빠지시는 건지 조금 그 부분이 명확해야 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식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조금 끼를 정해진 시간 내에서 골고루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을 다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었는데 반응성 세포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반응성 세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거는 흔하게 여성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70대신데 요새 통화하다 보면 자꾸 다리가 저리시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도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정형외과를 모시고 가야 할까요? 신경과를 모시러 가야 할까요? 다리 아프다는 그 경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외상이나 이런 거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눈밑이 자꾸 파르르 떨리고 자꾸 눈앞이 침침해지는데 녹내장 정도 그건 아니실 것 같고요. 그런 증상은 오히려 다른 거에 의해서 있을 수 있고, 이게 그게 계속 반복되지 않으시면 조금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10년 전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자궁 결절이
있다고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몇 센치 이하까지는 추적 검사만 해도 될까요? 이게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누는 가이드라인이 다 다르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 어떤 카테고리에 딱 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고 뭐 그게 2에 해당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지 3에 해당되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게 되겠고 아마 그에 따라서 아마 담당 주치 선생님이 상담을 해 주셨을 거니까 그에 따라서 맞게끔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싶은데 건강검진을 하니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뜨더군요. ALT하고 AST가 정상보다 살짝 높은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쪼끔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되는데요. 술의 그 위험 음주의 적정량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일 주일에 7 잔, 남자 같은 경우는 일 주일에 14잔 이하로 드시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잔에선 여자는 2 잔, 남자는 4잔 이하로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높았을 경우에 그렇게 돼야 그것보다 높았을 거고 아마 ALT랑 AST가 정상치보다 살짝 높더라도 권고안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ALT하고 AST가 정상치보다 살짝 높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먹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그다음에 한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즙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데 그런 것들도 간 수치를 많이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간 수치는 체중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체중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딸이 갑상선을 제거했는데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네요. 정말 평생 먹어야 하는 거 방법 말고는 없나. 예. 어 전절제인 경우에는 좀 약을 계속 드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30대 초반인데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0, 당화혈색소가 5가 나왔습니다. 수치상 당뇨 전 단계라고 나오긴 했는데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신경 써야 할 수치 그러니까 공복 혈당이 110 이면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나 이런 거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식단이라든지 운동 같은 걸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 당뇨 전 단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식단과 운동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일 주일에 150분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흔히들 그러잖아요.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0대 중반의 여성으로 과거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혈압을 보면 120이 넘지 않았는데 요즘에 120이 넘고 때에 따라서는 130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 위의 혈압은 계속 높아지고 아래 혈압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계속 높아지는 것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발병률이 나이에 따르면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고 그리고 혈압이 계속 높을 때는 한번 내가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제대로 잘 쉬었고 측정을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실 때 보통 국가검진이나 뭐 종합검진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제가 판정을 해도 오자마자 바로 재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혈압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5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혈압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 솔직히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면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가정형의 혈압도 요즘엔 가정형 혈압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른 수치는 다 괜찮았는데 감마지티인가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간질환 전조 증상일까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좀 체중이라든지 그 술과 쪼끔 연관되어 있는데 본인의 체중이라든지 술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높아지는 수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감마지트 같은 경우는 쪼끔 그런 것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혈당이 갑자기 번쩍 뜨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잘 유지돼 있다가 혈당이 갑자기 뜨는 경우가 되는데, 혈당이 계속 높은 것은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 혈당이 그 변동이 되게 큰 것도 우리 몸에는 되게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혈당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혈당을 높일 만한 음식 같은 거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탕후루라든지 이런 거 같이 뭐 설탕 덩어리라든지 이런 걸 쪼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환자분들이 당뇨병이랑 하면 단 거를 많이 먹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당뇨병은 탄수화물 같은 당류를 쪼끔 많이 먹었을 때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떡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게 쪼끔 당을 많이 올리는 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에이징 커브라는 게 실제 하는 증상인가요? 어느 시기를 지나니까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립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에이징 가 이거는 본인이 살면서 쪼끔 생기는 거고, 피로감 같은 거 자체가 그 주관적인 느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로감으로 호소해서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피로감을 호소했을 때는 뭐 신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보시는 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어디 불편한 것이 있는지,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 건강검진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녁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